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이 너무 착하다는 10가지 신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 착한 것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동의하는 일이 너무 자주 있는지, 지루한 대화를 참는 일이 빈번한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종종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도당하거나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소중하게 지켜온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너무 과하게 착한 것 같다고 느낄 때 주변의 표시들을 주시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고 신호들을 느낀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너무 착하다는 10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항상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후회하는 일이 있을 때 완벽하게 적절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느낄 때마다 미안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감정을 너무 신경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만 여러분에겐 다른 계획이 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딪혔을 때 왜 미안함을 느껴야 할까요? 왜 미안해라고 말해야 하나요?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미안해라는 말을 피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마 자신이 그 말을 하려는 걸 발견할 때마다 놀라실 겁니다. 조용히 멈추고 자신에게 미안할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바람에 따르기 싫다는 걸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사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신의 필요는 항상 뒷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 착하다 보니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도움이나 호의를 계속해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도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하도록 훈련되었다고 볼 수 있죠.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닌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자신이 바닥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중요하죠.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세 번째, 예스라고 말한 후에 강요당한 느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즐거움을 주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라고 말하도록 강요당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 결정에 대해 원망스러워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동의한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단순히 친절한 것인지 아니면 강박적으로 착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지 아니면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자동으로 예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기술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세요. 이유를 말해도 좋지만 어떤 복잡한 변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지 마세요. 만약 어떤 일을 도와주고 싶지 않다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선호나 의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외출할 때 음식을 먹을 곳이나 볼 영화를 항상 상대방이 고르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충돌을 피하려고 어느 쪽으로든 따르기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만의 선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원망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없이 동의하는 습관. 여러분은 생각 없이 무언가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나요? 그리고 그 후에 왜라고 했는지 궁금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모든 것에 동의하는 습관에 빠졌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정말로 동의하고 싶은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동의하기 전에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시간이 있나요? 다른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나요? 만약 진정으로 원한다면 예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6번째, 여러분은 대립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중 몇 명은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은 불쾌한 대립을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항상 양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무례하다고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일어서기를 꺼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존중하도록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싸움을 일으키려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7번째,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친절한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로 하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한 행동으로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더 향상되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8번째,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그 약속 중에서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얼마나 되나요? 그 일 중에서 실제로 완료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의 일정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너무나 친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소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사용하고 반드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9번째,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쉽게 이용자들을 끌어들입니다. 이용자와 피이용자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의 일종입니다. 이는 양쪽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친절한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에 놓이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이용자뿐이죠. 친절한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감정적 만족감을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연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을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어떤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식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건강하지 않은 종류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움, 지원, 배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일할 때 늘 압도된다고 느낄 때. 여러분에게 추가 업무를 할당하는 경우 보통 그것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착하다면 여러분의 상사가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할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로 압도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를 거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권리입니다. 항상 자신의 요구와 욕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실제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려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듯이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이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으며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